자, 창원지검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그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입증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명태균 씨가 황금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 검찰 조사 때 녹화한 진술 동영상에 검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와 있다. 진술 동영상을 증거물로 채택해서 법정에서 틀어달라. 심지어는 그 황금폰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거나 혹은 없애려고 한 시도까지 했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이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명태균 씨의 말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명태균 씨의 말 중에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민주당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지 저는 그걸 하나 되묻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 관련해서 본인은 조작한 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스탠스는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뭔가 조작, 손을 마사지를 했다, 뭔가 손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인물이 유리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명태균 씨와 결을 같이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를 소위 말해서 이틀막 하기 위해서 계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사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 아니냐 그랬는데 어제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통령이 개인사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실은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지금 아프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픈 어머니를 여동생이 지금 간호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꺼릴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걸 했다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하면서 뭔가 명태균 게이트 이거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여기 나는 수많은 녹취가 네. 딱 거기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명태균 씨는 일종의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사본이 여기저기 있을 여기저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민주당 인사에게 그렇죠. 넘겨줄 수 있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난 10월, 11월에 매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박주민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만났잖아요. 구치소에서. 그렇다면 있으면 지금 공개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국민들이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뭐가 있을 것처럼 군불만 떼지 실체적인 어떤 진실은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황금폰 하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방송 전에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새로운 정보 돌아다니는 설에 의하면 딸 이름이 황금이고 딸 이름의 명의의 편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안에 이런 유력 정치인들과 지역 인사들과의 통화를 녹음해 놨다는 것은 이것을 언젠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예상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었던 불손한 의지가 있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예. 명태균 씨의 휴대폰은 자동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설정하면은 국내 폰은 그게 예, 되죠. 국내 폰은 되죠. 그러니까 예. 외국 폰은 안 되고 설정했을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저도 휴대폰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꺼리끼리 들어보니까 그것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했던 것을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체크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그 11월 14일 날 구속됐는데 그때 예. 이야기가 내가 구속된 한 달 이내로 정권이 문 닫는다라고 했는데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거와의 연관성 때문에 결국에는 계엄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라고 추측하고 그래서 있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죠. 그래 지금 12월 2일 날 아니 3일 날 그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3일 날 계엄이 됐는데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사태, 12.3 내란 사태의 모든 사태의 맨 처음 트리거는 어쨌든 명태균 씨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다들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합리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각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이전에 그 개헌 관련된 준비는 많이 했겠지만 예.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럼 특검으로 풀어야죠. 검찰을 더 이상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검찰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특검이 일단 발의가 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이것도 좀 첨예한 대목인데 여야가 이 명태균 씨 수사가 진행되면은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야당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세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으로 인해서 실체가 벌어졌고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이 개헌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명징하게 알 수는 있는데 네. 이것이 정치적으로 야당한테 유리하다, 여당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이게 공개해봐야 하는 것이고 근데 아직 더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뭐 여야가 아니더라도 일단 명태균 씨가 언급했던 그 여당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윤상현 전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 치명타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진술만 남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에 있는 창원지검이 수사를 안 해서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들을 2월 5일부터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통령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네, 사실상 이제 헌재 판결 나오면은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명태균 씨 수사는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굉장히 이거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결국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 본인이 왜 나를 소환해라 언제든지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만 무성하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생태 땅 관련해서 그렇죠. 얼마나 곤욕을 치렀죠. 예. 근데 이번엔 명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른바 생태 명태 이제 계속 재탕 삼탕 이제 곰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명확해요. 뭐냐면 당신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줬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줬느냐? 그 대상을 얘기를 해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입장을 못 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 씨 말입니다. 이거는 오세훈 지가 왜 서울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여기서 지가 자기가잖아요. 자기가 왜 됐는지 모른다. 도와줬는데 본인도 내가 도와줘도 되는지 그렇죠. 모를 거야 이런 뉘앙스. 이런 뉘앙스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뭔가 직접적인 지시나 어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는 거를 추론이 가능한 그거를 워딩이다.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 시장 쪽에서는 분명히 고소도 했고 빨리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여론조사를 줬다면 누구한테 줬는지를 네. 밝히라고 얘기하는데도 명태균 씨가 이걸 얘기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강철원 그때 부시장이었나요? 그분이랑 명태균 씨랑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가져왔는데 너무 택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명태균 씨가 싸운 사람이 2명입니다. 강철원 씨하고요. 그 오세훈 시장의 그 부시장. 그다음에 네. 또 한 분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화를 내고 나갔어요. 그때 10월인가 11월 달에 나왔던 오빠 카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빠가 누구냐. 그 오빠가 네. 누구냐 다 명태균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으로 몰아가게 하고 나중에 친오빠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오빠는 친오빠가 맞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의 어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또 언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따라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본인이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신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정치 컨설턴트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 컨설턴트가 맞아요. 예. 예전에 제가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 얘기할 때 좀 맞고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110석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맞췄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거가 나름대로 있는데 예, 증거가 있는데 있는지는 모르는 문제는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고 빠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야당도 혹하고 여당도 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기존 제도권 정치는 이런 데 많이 속고 그러니까 언론도 거기 빠져나가고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